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북한 무인기 논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황혜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 평가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예고, 그리고 NLL 이남에 대한 포격 등으로 휴전선 인근의 주민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안보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우리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했던 것이 바로 북한 무인기 발견인데요. 무엇보다도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그리고 강원도 삼척까지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동서로 근접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군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군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추락한 지 보름이 지나서야 합참 작전 지휘실에서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었고, 이러한 군의 늑장 대응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 북한의 기습 도발이었던 까닭에 이번 북한 무인 비행체들의 발견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무인기를 등산객이나 신만이의 신고로 파악했다는 점도 우리 군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사실상 북의 무인기 도발은 작년부터 예고된 것이었고, 북이 현재 무인기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군의 대북 정보 판단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는 북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논란에 대한 북의 입장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황혜경 기자, 이 관련 내용 직접 취재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북한은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북한 전략군 대변인 담화와 지난 7일 국방과학원 대변인 성명이 그것입니다. 파주 무인정찰기가 지난달 24일에 발견됐고, 백령도는 31일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이 두 개의 무인기는 북한제로 추정된다는 1차 조사 결과는 지난 2일에 발표했는데요. 그로부터 사흘 뒤에 처음으로 무인기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겁니다. 먼저 5일 북한 전략군 대변인 담화에서는 난데없는 무인기 사건까지 발생해 가뜩이나 땅바닥으로 떨어진 괴뢰들의 체면을 더 구겨박아 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얻어맞고 있는 백령도 상공까지 누비고 유유히 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난데없는 무인기 사건, 정체불명의 무인기라고 함으로써 무인기 사건은 마치 자신들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듯하면서도 무인기가 벌인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러한 무인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뒤늦게 500km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공개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더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할 체면이 없을 거라고 강조하는 등 자신들의 로켓 발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일 국방과학원 대변인 성명에서도 무인기 관련 언급을 했는데, 범죄적인 미사일 개발 책동 등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도 못하고 그 무슨 무인기 소동을 벌이면서 주의를 딴 데로 돌아가게 해보려고 가소롭게 책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상투적인 모략 소동이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무슨 무인기 소동, 또 상투적인 모략 소동이라는 발언에 많은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모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주장한 데에 대해 국내에서는 그러면 이번 무인기 소동은 군 당국의 자작극이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인기 사건과 자신들은 마치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한 발짝 물러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이번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 확실할 경우 영공 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책임을 물을 거라는 단호한 입장이 전달되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더욱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상황은 우리 안에서 보다 심각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공이 무방비하게 노출된 점은 물론 문제지만 대당 1,000만 원가량에 불과한 구식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적어도 레이더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딜레마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북측이 이렇게 탐지가 안 되는 소형 무인기에 생화학 물질 등을 실어 보냈을 경우, 또 자폭형 무인기를 보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위험한 경우의 수들이 알려지고 보도가 되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은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마저 지난 7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군과 방공망 체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이같이 눈덩이처럼 커진 이면에는 군 당국의 미흡한 초기 대응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기무사 등 군과 정보당국은 무인기가 북한제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화질이 낮다는 이유로 대공 용의점이 낮은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이와 관련된 보고는 9일이나 지나서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뒤이어 31일에도 백령도에서 민간인에 의해 무인기가 발견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군 당국은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청와대 상공이 찍힌 사진 자료가 유출되는 등 조사 과정과 내용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컨트롤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장관이 국회에서 군사적으로 보면 무인기는 기습이다라고 밝힐 정도고 북측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대비 태세를 전혀 갖추지 않았던 점도 문제입니다. 청와대 상공이 촬영된 사진이 나왔는데도 군 일각에서는 별일 아니다, 곧 지나갈 것이다 라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초기에 이처럼 안이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북측의 반응과 언론 등에 군 당국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고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는 북의 무인기에 대해 정밀한 평가와 냉철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김영지 평가원, YTN에서도 주요 이슈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북한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특히 단순 정찰용이 아니라 자폭형이나 폭격용 무인기를 이용한 군사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난 YTN 방송에서도 설명되었던 것처럼 북한 무인기가 기술적으로 아직은 고도화되지 않았지만 무인 정찰기라는 것이 사람이 타는 정찰기보다 기술 개발이 훨씬 쉽기 때문에 무인 정찰기의 대남 공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정부와 군의 발언이 사려 깊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 정찰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의 위협과 맞먹는 것처럼 대응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군의 늑장 대응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자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북한 무인기 발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그 다음에는 무인기 위협에 대한 불안을 사회적으로 너무 조장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진상 파악과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으로 인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또는 앞으로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과 방공 시스템의 쇄신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황경희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북한이 무인기 사건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대북 정책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등으로 가까스로 남북 교류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무인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다소 예측 불허의 상태로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인기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통일부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는 무인기 사태가 정부 차원의 남북 관련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들이 향후 얼마나 더 발견될지, 또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어떨지, 또 이에 대한 국내외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지 등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군 당국은 이번 북한제 추정 무인기와 관련해 영공 침범으로 간주하고 우리 정부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북 정책의 방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소형 무인기 도발과 같은 북한의 군사 전략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은 전방 지역에서부터 후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존 전력으로 감시, 탐지, 식별 및 타격에 이르기까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또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고도 레이더 등을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고도 레이더로는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10대 미만으로 도입해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중요 시설과 수도권 등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저고도 레이더를 전후방 주요 시설에 모두 배치할 경우 수백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률이 낮은 구식 무인 정찰기를 감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는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군 당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에 대해 전반적인 성능 검사를 진행하는 등 현존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진단 오늘은 북한제로 추정이 되고 있는 무인 정찰기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장님, 아니. 내 대리 불렀어, 대리. 아니, 술 드셨잖아. 나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무지개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본 YTN 시청자 평가원 김정수입니다. 가끔 방송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방송에 가장 관심과 열정이 많으면서도 가장 많이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 청소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아침 교육방송도 있고 만화방송이나 어린이 드라마도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방송은 특별히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시청 가능 연령이 표시되어 있어서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방송은 많지만 그들을 위한 방송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요즘은 예전에 가끔 보았던 청소년 드라마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해 볼 YTN의 무지개 중 무한상상 직업이라는 코너는 무척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방송되었던 무지개는 무한상상 직업과 과학향기 두 가지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